조직은 제약을 무시할 수 있지만 제약은 조직을 무시하지 않는다. 컨스트레인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 스루풋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간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3%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으로 예상되고 PBR은 6.78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일로 78번지. 주로 하는 것은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미르온 양산이라고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산 체제로 가고 있고 KUH 파생형 개발 양산하고 KF-21 전투기죠. 이것도 양산 체제로 간다. 민항기 RSP에도 참여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및 우주 분야 토탈 솔루션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항공 우주 산업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35,7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6.78로 198%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왔네요. 9.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7.7%, 피델리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코퍼레이션이 6.7%, 외국인이 23.8%인데 검색 당시 JP 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뜹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2조 2222억 원, 5카드가 나오네요. 47.2%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1118억 원으로서 49.8%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2.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0.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9,138억 원으로 1.5%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2로서 0.3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965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에서 223.1%가 전환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원가회계에는 연속 흑자로 나타나지만 2025년도는 실질적으로는 적자였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795억 원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계약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재고회전율은 1.5회전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전년도보다는 상승 0.4회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과 제공품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조
1941억 원으로 연초보다 2,9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은 거꾸로 4,795억 5,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부채도 좀 집계해서 놨습니다. 이 계약부채는 그 수주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주 사항에 대해서는 기말과 기초식으로 그 재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수주 금액이 1조 5,935억 원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약부채도 1,555억 원이 줄었는데 요거하고 실제 그 계약부채로 잡는 것은 회계 기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는 이 계약기간 기말 기초니까 계약기간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한 10%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이 회계 원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거 연결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계속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손실 또는 환입 작업을 계속해야 할 바에야 이동평균 단가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증감으로 인해서 2006년도 상반기는 97억 원 손실이 있었고 평가손실, 전년도에는 56억 환입을 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필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에 한다는 메시지를 일단 구두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3,595억 원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전년도에는 더 증가했죠. 그리고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조 5,509억 원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으로 돼 있으면은 원재료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일단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1,913억 원으로 164.9%가 증가했는데 운영경비는 거꾸로 1.5%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9,13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373억 원을 뺀 7,76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43.5%로 3.4%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56.5%로 3.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을 분석을 하면서 해소가 될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WCAI를 대입을 하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총 제조 비용이 입고액으로 보고 또 출고액은 매출 원가로 보면은 그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장부상 재고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4,795억 원인데 이것이 갭은 계약자산 감소액입니다. 제가 스르프 분석으로 해서는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기준으로 본다면은 비성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출고 금액은 이 기말 재고가 돼 있으니까 원재료 기초 재고에서 입고 금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출고액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금액인지는 기말 재고가 있는 그대로 신뢰성이 있으면은 출고액은 재료비 사용액은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표준적으로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WCAI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비성분의 원재료 사용액 아니 매입액은 사용액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을 해봤는데 그 추적을 해서 이 투명한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제가 그 포괄 제공으로 계약 자산을 집어넣으니까 차이가 5,423억 원이나 나는데 계약 자산 증감액을 빼주니까 628억 원이더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찾아보면은 BWCI에서 미착품만 제외한 원재료와 그 저장품 그거의 증감액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카이가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만 뺀 범위로 기준을 찾았다. 4년간 1단계 갭이 상당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투명회계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가서 WCA로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모니터링이 있어 주어야 각성을 하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항공우주 출신과 제가 그 교본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분식회계로 재고자산 회계가 엉망인 경우를 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진 않고 거기 출신이죠. 나이적으로 거기 출신인데 좀 카이가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방위산업일수록 좀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패스하면은 2단계도 맞아떨어집니다. 밑에 칸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안 해도 그 차이액이 바로 그 미착품 제외 BWCI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Q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딱 기분 좋게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현금 계약자산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원가회계상으로 계약자산은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대손상각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은 대손상각액을 뺀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약부채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부채니까 이거는 뭐 부채를 감할 그런 아무 건덕정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1,550억 원이 나갔는데 계약부채도 1,550억 원이 물건이 아니고 부채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이 나갔으니까 부채 쪽은 반대가 아니고 부채도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반대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재무상태표는 나간 거로 돼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간단한 거지만 더하기 빼기에 또 부채 성격과 자산 성격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 어쨌든 계약 부채만이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95억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포괄
1828원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루풋 이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노동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또는 감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함수일 뿐이다. 좀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노동 생산성 너무 따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226억 원인데 6.8%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는 5,396명으로 26명 증원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96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6.3%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루풋 노동 생산성 40% 올랐는데 노동 분배율은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가 회계 노동 생산성도 20.5% 했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노동 분배율도 13.7% 올린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도 그 전문가들이 뭐 요즘 또 좌파 정권 이러고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 노동 분배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제가 그러면은 내가 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노동 생산성 20.5% 올렸다고 해서 노동 분배율도 20.5% 올리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경영평가지표 TIO의 평가만으로는 완전한 판단에 부족하며 생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 이해가 필요하다. 제가 재무상태표만 보고서 분석을 하니까 사실 생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 또 정확한 그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방위산업업체의 공정 사진들은 여러 가지 봅니다만은 뭐 딴 거 있겠어요. 그 부품이 들어오고 조립 과정이겠죠. 조립 공정이 길다랗게 그 일자로 느려져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 생산 라인보다는 컨베어 시스템은 아니고 이동거리를 옮기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조립산업의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고 회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루풋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 0.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이런데 곱하기 2 하면은 0.4 정도, 한 60%는 그 자산이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영업활동을 자산 규모는 큰데 영업활동을 더 해서 뭐 전투기도 좀 팔아야 되겠고 뭐 좀 더 그 영업활동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6회전밖에 되질 않네요. 전년도에는 그래도 2회전 했는데 2회전이면 3개월에 한 번 수금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6개월 동안에 1.6회전이니까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그 현금 버퍼율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빨리 줘야 물건이라도 싸게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돈이 좀 부족하게 되는 현금 버퍼가 달랑달랑 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듀퐁 ROI 자본 회수율 15.2%로 27.8% 상승했습니다. 수금이 느린 게 자금 경색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청은 대금 지급을 빨리 해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 그 흑자 재정이고 뭐 지금 저기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고 난리 부르스들을 치고 그걸 또 돈을 푼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국방비라도 제때제때 좀 줘라 이 사람들아. 응? 이건 뭐 이렇게 그 방위산업을 천대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하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방위산업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국가보안상 영업기밀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판매 가격도 생략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원재료 구입액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기 구매액을 그 단가 변동이라고 그냥 가름해 보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13.9% 상승했습니다. 스르프 손익계산서에도 상승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약자산이라는 그런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실제 들어간 게 있는데 공정률을 갖다가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위산업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을 추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반증을 해주고 싶어도 좀 사양들을 하시니까 또 국가 보안상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분명 원재료 가격은 상정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만 왕창 올랐다. 그런데 수주 판매 가격은 이미 계약된 거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추가 계약 수정이라든지 안 해줄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납기내 당신들이 지켜야 될 거지. 우리가 지금 국방비 예산도 지금 잘 못 받고 그냥 집행해. 아마 갑이니까 방위산업청이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과거에 방사청에 근무하던 친구하고 뭐 지뢰 제거 뭐 이런 쪽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야에서만 방사청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방위산업, 방사청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는 국정감사도 좀 안 하죠. 방위산업은.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2,608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22억 원이지만 실제 번 돈은 2,608억 원입니다. EMS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은 3,173억 원이고요. 사업 전체를 통해서 유출된 돈은 6,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 6,812억 원인데 이것이 현금 흐름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순운전자본은 자산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게 순운전자본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순운전자본 이런 거를 많이 평가지표로 씁니다.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서 8,059억 원을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60%로 뛰었습니다. 이익이 났는데도 왜 돈은 궁색해지느냐?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일단은 대금 지급은 해야 되고 돈은 꿔야 되겠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부채를 올리게 된다 이게요. 이게 민간 기업이라면 흑자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뺏겼죠. 근데 이게 국가권이니까 경영권은 안 뺏기죠. 뭐 그래서 그런지 국영기업 같은 성격들이 부채가 엄청 많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또 이 카이도 그런 게 있는지 이게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84억 7,8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게 뭐냐?
전환 가능 상품으로 이 돈이 402억 들어오고 배당 금액은 487억 원이 들어와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 84억 7,800만 원인데 자본 변동표에 마이너스 자본이 나간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채권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8,059억 원이 돈이 나간 거죠. 납입자본 성장률 그래도 올랐습니다. 3.15.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211.9%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자산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규모가 11조 4천억 수준입니다. 부채 및 자본 계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200%, 영업이익도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목표액을 슬픈율 딱 50%네요. 나누면은 4조 4,444억 원. 4자가 5 카드가 나와버리네요. 5 카드란 게 있나요? 4 카드는 있는데 죽을 사자가 나오는 건 한국 이런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거를 반개에 넘어버리면은 이제 죽을 사자에서 빠져가지고 돈을 왕창 버시기를 기대하는데 이 동일한 방법을 작년에 제가 제공을 했다면은 작년은 스르프 관점에서는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제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1 더하기 100% 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조 6,480억 원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3조 6,252억 원을 했으니까 0.6% 차이뿐이 안 나니까 나름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실현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새로 그 예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것이 손익분기점 시기입니다. 이 3조 6천억을 하는데 14.5 영업 손익분기점 하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당연히 난 거죠. 12개월이 됐는데 이거를 도달 못했으니까 작년에는 적자인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 거로 봤을 때는 9.9월 거의 10월 달이 다 돼서 그 손익분기점이 오니까 올해는 2달 정도 이익을 낼 기간이 있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재료비만 뺀 게 그게 다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 수주 매출액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냥 100% 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 4조 4,400억을 할 때 12달 안에 끝날 수 있다. 이게 더 올라가면은 이게 넘어버리니까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돈을 더 벌어보자. 그러면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률을 1.7회전으로 10%도 좀 지금 그 제공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실현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은 운영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 3,884억 원에서 5,366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재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11.9월, 12월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와 재고가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원가가 달라집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매출원가가 4조 9천억이나 되고요. 재고가 15% 증가한다면 4조 3천억으로 무려 6천억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로 할 거냐?
중간선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5조 4천억 원을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4조 8천억만 해도 목표 이익을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게 원가 회계의 마약 같은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계속 증가시켜라. 연말에 재고 생산을 늘려라.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면은 또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는 거죠. 이 카이가 여기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계약자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영업 입장에선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데이터만 가지고 방사청에 견적서를 제출하겠다. 헬기 톤당 가격이라고 그냥 해보죠. 재료비가 310만 원, 소소하게 깎일 것 같으니까 안 깎이려고. 가공비가 155만 원, 그 다음에 더해서 제조비용이 465만 원 들어가는데 판매관리비 28만 원, 요거만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진, 영업이익 24만 원 해서 517만 원에 납품하겠습니다. 톤당 가격으로. 그런데 무슨 얘기냐, 스루풋 관점에서는 4444면 된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하면 매출 원가가 들어가는 거는, 매출 원가율이 100이 넘어버리면 원가 회계는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되려면은 이 매출 원가율을 94%까지 내렸을 때 그나마 한 169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매출 원가율을 94%까지 어떻게 내릴 거냐가 문제인 거죠. 자관 스루풋 관점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 추가 판매를 해도 재고가 줄어들면은 그 영업이익이 증가는 하더라도 스루풋보다는 엄청 5천억 이상 차이가, 영업이익이 적게 날 것이다.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 재고 생산을 하여 재고를 늘려 매출 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운영 경비를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카이의 경우 계약자산의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손익이 계속 적자로 예측됩니다. KIFRS 1115 수주산업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회계 기준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거는 시간상 생략하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원가회계는 공산주의 회계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로스차일드 여사의 이름을 빌려서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원가회계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